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하천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나무 위로 덩굴이 수북이 자라고 있는 모습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언뜻 보면 푸르른 녹음이 짙은 아름다운 풍경 같지만 사실 이 덩굴의 정체, 주변 식물을 죄다 말라 죽게 만드는 생태계 교란종 환삼 덩굴이라고 합니다. 일단 씨를 내렸다 하면 들판이나 하천변, 산기슭 가리지 않고 왕성히 번식하는 데다 주변 일대 식물들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빽빽하게 자라나는 바람에 광합성을 하지 못한 주변 식물과 나무들을 죄다 고사시켜버린다고 하죠. 게다가 잔가시는 또 어찌나 많은지 맨손은커녕 장갑을 끼고도 처리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환삼 덩굴. 2019년부터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돼 매년 예산을 대거 투입해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미친 듯한 생명력과 번식력 때문에 그 개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 골칫거리인 환삼 덩굴, 최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반전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혈압 조절, 이뇨작용에 좋다는 약효가 알려졌을 때도 미적지근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탈모 방지 효과가 알려지면서 급격히 술렁이기 시작한 것. 실제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이 환삼 덩굴에서 폴리페놀 물질을 추출해 탈모 개선 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발의 생존 주기를 늘려주고 두피 세포의 염증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확인. 이를 토대로 연구 결과로 특허도 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는데요. 추가로 곧 환삼 덩굴을 활용한 제품 양산화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 환삼 덩굴의 수요는 폭발할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개체수 감소가 예정된 토종식물 외에도 대한민국에 발 한번 잘못 들였다가 호되게 당하고 있는 외래종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독 한국에서는 힘을 못 쓰고 혼쭐 나버린 외래종 탑 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큰잎 베스. 일반 물고기보다 거대한 입을 자랑하는 큰잎 베스. 1973년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고향인 북아메리카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된 어종이죠. 그런데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큰잎 베스는 곧 커다란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낯선 어종인데다 조리법을 잘 몰라 한국식으로 요리하면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지 않다 보니 이내 양식 사업이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양식장에서 탈출한 큰잎 베스들이 전국의 하천과 바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들은 뭐든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식성을 발휘. 토종 물고기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바람에 국산 어종들이 씨가 마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먹어치운 건 비단 토종 물고기뿐만이 아니었죠. 수서 곤충이나 개구리 같은 양서류에 이어 물새나 작은 뱀까지 잡아먹으며 하천의 파괴왕이라는 별명과 함께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번식력까지 뛰어나 한 번에 무려 26만 개의 알을 낳는 것은 물론 새끼 물고기가 성체로 자라날 때까지 어미가 곁을 지키는 습성이 있어 날로 개체수를 불려나간 큰잎 베스. 결국 1998년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으로 지정됐고 포획에 포상금까지 걸렸었죠.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이런 큰잎 베스가 2016년을 기점으로 개체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환경부가 2012년부터 큰잎 베스가 많이 출몰하는 저수지에 토종 어종인 가물치와 쏘가리를 대량으로 푼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특히 가물치는 50에서 60cm에 달하는 깡패 같은 피지컬을 활용. 큰잎 베스의 성체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은 가장자리 주변에 큰잎 베스가 낳은 알까지 모조리 먹어치우며 불과 5년도 채 안 돼 큰잎 베스의 개체수를 절반 이하로 떡락시키는 맹활약을 펼친 것입니다. 게다가 청둥오리나 외가리, 가마오지 같은 철새들까지 큰잎 베스 포획에 한몫한 결과 한때 큰잎 베스가 넘쳐났던 호수들에는 잉어와 붕어 등 토종 어류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까지도 꾸준히 민간과 정부의 합동 주도하에 큰잎 베스 포획단을 꾸려 퇴치 사업을 벌이고 큰잎 베스를 식재료로 활용하거나 어묵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한 덕분에 큰잎 베스의 개체수는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니 부디 지금의 개체수를 잘 유지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2위 톱날 꽃게. 큰잎 베스가 토종 어류에 참 교육당한 케이스라면 음식에 진심인 한국인들이 하도 많이 먹어치우는 바람에 곧 씨가 마를 예정인 외래종도 있죠. 바로 톱날 꽃게.
꽃게인데요. 양식을 위해 일부러 해외에서 수입한 큰잎배스와 달리 톱날꽃게는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출처가 불분명해 아직까지 1960에서 70년대 동남아 목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함께 들어오지 않았나 추측만 할 뿐이라고 합니다. 특히 외모만 척 봐도 일반 개와는 다른 외형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톱날꽃게는 성인 손바닥만큼 큰 집게발, 껍질에 난 톱처럼 뾰족한 돌기, 몸 빛깔도 푸른색으로 웬만한 킹크랩보다 크기도 크고 씹을수록 훨씬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는데요. 한마디로 맛이 너무 좋아서 톱날꽃게가 서식하는 부산, 거제도 일대에는 일부러 방문하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그 결과 톱날꽃게는 고급 식재료로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30톤가량 잡히는 양으로는 사람들의 넘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걸까요? 자라는 속도보다 먹어치우는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부산시는 부랴부랴 톱날꽃게를 양식하는 부화장을 운영. 이곳에서 어린 개 수십만 마리를 키워 낙동강 하류에 방류하는 등 개체수를 늘리기에 이르렀는데요. 2014년 7월부터는 아예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해 톱날꽃게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를 정해놓고 수산 자원을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톱날꽃게의 부산 청게라는 공식 명칭까지 붙여가며 토종 어자원처럼 홍보하고 있는 부산시.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부산시가 이토록 진심인지 저도 톱날꽃게 제철이 되면 한번 맛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부산에서 이렇듯 귀한 대접을 받는 톱날꽃게가 최근 제주시 구좌읍의 한 해안가에서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또 한 번 화제가 됐죠. 다만 부산과 거제도 지역에선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한정된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지만 아직 제주 생태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현재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제주도에서도 별탈 없이 잘 정착해서 앞으로도 쭉 맛있는 식재료로 남아주면 좋겠네요. 1위, 마른 나무 흰 개미.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은 게시글 하나. 논현동에 위치한 주택에서 정체불명의 흰개미가 다수 발견됐다는 글이었는데요. 흰개미 그거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아니야? 왜 호들갑이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흰개미,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악성 외래종 마른 나무 흰개미였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과 호주에 서식하는 이 개미들은 목재들을 갉아먹고 자라는데요. 일반적인 흰개미가 습한 곳에 서식하며 축축하고 썩어가는 나무만 갉아먹어 생태계를 이롭게 하는 반면 마른 나무 흰개미의 경우 수분이 없는 나무까지도 죄다 파먹는 탓에 목조 주택의 저승사자라는 악명과 함께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큰 골치를 앓을 정도라고 하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목조로 된 문화재가 많아 흰개미의 등장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 마른 나무 흰개미들은 군집을 이룬 뒤 5년이 지나 안정화가 되어야만 짝짓기를 시작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모습이 바로 날개를 펼쳐 짝짓기 비행을 준비하는 모습이었고 이는 흰개미가 이미 토착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른 나무 흰개미 역시 어쩐지 한국에선 맥을 못 추고 이내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정부에서 즉각 나서서 본격적인 방제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 환경부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이 신고가 접수된 즉시 제보자의 집을 뜯어 조사에 나섰고 여왕과 유시충까지 총 253마리의 흰개미를 전부 찾아내 박멸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K탐지견의 역할 역시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문화재와 사찰을 중점적으로 탐색하는 탐지견이었지만 이번에 일반 가정집에서도 외래 흰개미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현장에 출동.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흰개미를 빠르게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죠. 그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 퇴치에 성공한 마른 나무 흰개미. 아니 근데 이 빌라에서만 5년 넘게 서식한 거면 이미 다른 곳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다행히 환경부가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 발견된 마른 나무 흰개미의 유전자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건조한 실내에서만 주로 서식하는 종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빌라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정착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 외래 흰개미류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고 하니 부디 분석 결과처럼 희박하길 바라고 제발 우리나라에 다시 나타나지 말아줘. 도로나 강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보면 자주 보이는 이 노란 꽃, 코스모
코스모스 같기도 하고 쨍한 노란색이 길거리를 화사하게 만들어줘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알고 보면 이 노란 꽃 주변 토종 식물을 전부 말라 죽게 만드는 외래종 큰 금계국이라고 합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몇 해고 다시 자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한 데다 원래 살고 있던 주변 토종 식물들의 살 자리를 빼앗는 바람에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큰 금계국.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돼 수입, 유통 및 재배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탓에 아직도 길거리 곳곳에 큰 금계국의 무분별한 식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큰 금계국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해마다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늦기 전에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외래종의 유입으로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인 만큼 부디 정부 차원의 감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